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이제 마스크 쓰고 이렇게 대담을 해야 될 상황에 놓였는데요. 자, 문 정권이 이제 갑자기 붙죠. 뭐 일부 외신들이나 한국 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 지도자들이 뭐 한국을 칭찬했다. 뭐 지금 확진자가 8천 몇백 명인데 잘 막아서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아마 칭찬하는 부분의 핵심은 뭐 검사를 많이 했다 하는 부분.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사망자가 81명. 지금 오늘 이 녹화하는 날 화요일 지금 오전 기준으로 81명이거든요.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작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런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문 정권이 문이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지도력에 관한 부분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마치 자기가 잘하고 있는 양, 뭐 짜파구리 먹고 곧 종식된다 하거나 아니면 이제 감소 추세다 말한 부분인데 그럴 때마다 또 말하고 나면 입방정으로 확 번지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비교 자료로 보면 우리하고 이제 확진자가 가장 비슷한 나라가 독일이에요. 독일이 지금 7,272명, 우리보다 1,000명 작죠. 확진자가. 근데 사망자가 17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 수가 한국보다도 월등하게 작잖아요. 비슷한 숫자로 맞춘다 하더라도 뭐 한 22~23명밖에 안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 좀 안 되는 경우고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요 수치대로만 따지면은 0.25%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부분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망자의 추세를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사망자가 한 34명 정도인데 확진자가 한 1,6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다른 유럽 독일을 제외한 나라보다 한국이 사망자가 작다라는 거는 뭘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탄탄한 한국의 의료 시스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뭐 여러 가지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꼼꼼하게 잘 준비되어 있다. 그것이 그 실행되고 있는 결과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핵심은 유럽의 이제 내셔널 헬스케어 같은 프랑스도 뭐 비슷한 거고 유럽에 있는 국가 공중 보건 의료 체계 그러니까 병원이 거의 공영 병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복지를 강화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병원 한번 예약을 하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의사들 수준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과 공과 지금 이 민영이 그렇게 결합되어서 민간 병원으로 운영되지만은 가격을 이 정부에서 정하는 한국식 의료보험제도 시스템이 그만큼 좀 이렇게 우월하다. 이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국만 해도 NHS에서 그래서 국가 이제 의료 시스템이 이제 보건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영국에 실제 이제 사시는 분들 상당수가 아마 경험하시는 부분이겠지만 워낙 의사들에 대한 대우나 처우가 모자라기 때문에 실제 영국의 의료를 담당하는 실무 의료진들은 상당수가 파키스탄 등 이민자 실민지에서 온 인도, 파키스탄, 아프리카 이런 그런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러한 상태는 사실상 프랑스도 전 비슷한 걸로 알고 있고 뭐 이탈리아도 예외는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뭐 보도를 보니까 좀 의사들이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주로 이제 좀 아주 여건이 좋거나 이제 자기가 좀 인정받으면 미국으로 굉장히 많이 좀 영국에도 부자 의사들은 다 미국으로 가서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 무상 의료라는 것이 물론 뭐 명분이나 이런 거는 뭐 나름 다 뭐 훌륭하다고 볼 수 있지만 결국 이제 실행 과정에서
이게 뭐 말은 무상 의료인데 사실상 국민들로부터 의료 혜택을 박탈시켜 버리는 그런 시스템들의 문제가 있을 때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 뭐 문재인이 뭐 이번에 정말 그 코로나 그 우한 폐렴 사태를 대처하는 뭐 대한민국의 그 업적을 자랑하고 싶으면은 더 이상 정말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모자라지 않은 이 잘 되어 있는 의료 시스템을 더 이상 바꾸겠다, 이런 헛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문재인 정권은 3년 동안에 보장률을 높여준다. 그러니까 이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네. 부분을 의료보험 적용이 되게 해주겠다고, 그야말로 현재의 이 한국의 규모한 접합으로 네. 잘 이루어져 있는 이 의료 시스템을 파괴하는데 네. 일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재정을 파괴하고 네. 의료 민영화를 갖다가 네. 이렇게 촉진시키고, 공영화를 촉구를. 예, 또 의사들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네. 그러니까 한국은 이 자본주의적인 의사들의 서로 경쟁 욕구, 또 돈을 벌고 싶은 욕구하고, 또 이 공공적인 부분, 사회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의료 체계하고가 서로 지금 맞물려서 그렇습니다. 이게 교묘하게 한국이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한국 사람의 특징, 어떤 일이 있으면 시간을 안 따지고 네. 무제한 일을 하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봉사도 하는, 네. 이런 한국 사람의 특징이 적용된 부분이 아니겠어요, 이게? 하여튼 뭐 이게 뭐 워낙 뭐 험한 일들을 예. 사실 뭐 지난 수십 년 동안, 특히 이번에 대구 문제가 된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최근세 뭐 95년이니까 그 대구 지하철 그 폭발 사고 같은 경우, 그다음에 또 대구 지하철에서 또 화재가 일어나서 정말 어마어마한 비극을 진짜 몸소 겪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뭐 그런 거에서 체득된, 그래서 어떤 긴박한 상황에서는 정말 뭐 그거 하나만큼은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최고 아니겠습니까? 긴박하게 자기가 스스로 또 할 일을 또 찾아나가서 또 해내는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발휘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 어느 나라도 이런 시스템이 긴급하게 가동이 될 수 없죠. 그렇습니다. 임기응변이나 네. 또 더 나아가서 무슨 봉사까지 포함해서 네. 그 시간적인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잖아요. 외국에는 아마 그렇게 하는 의료진을 페이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네. 또 어디에서 먹이고 어디서 재이는가, 네. 이런 부분 갖고도 결정하는데 한참 걸릴 건데, 네. 한국은 그냥 밥은 그냥 덮밥 네. 던져줘도 되고, 잠은 영안실에서 자라 해도 네. 자면서 하잖아요. 네. 간호사들 보고. 일단 목표를 위해서는 이제 감수하고 가는 거죠.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 영안실에서 자라고 하면 누가 자고 하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런 대우를 받게 되면은 아마 오히려 그런 좀 그러니까 대우를 받은 사람들은 좋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부나 이런 데 소송 소송을 하고. 얘기하면 이건 뭐 어마어마한 보상이 될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르게 보면, 그래도 유럽에서 독일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네. 독일 사람들의 그런 스타일들을 보면, 독일에 지금 사망자가, 확진자는 1000명 정도 적은데 네. 우리보다 사망자는 17명, 압도적으로 적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냐, 독일의 시스템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보다도 독일은 또 월등하다는 걸 입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아시아로 와서 보면, 일본은 이번에, 일본도 시스템이 괜찮은데 실패한 것은 올림픽이라는 요소 때문에 네. 이성을, 냉정한 판단력을 상실해버린 부분이 저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고, 아시아에서 대만이 네. 지금 뭐 한국보다 지금 반도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2,300만 명 네.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섬나라 대만이 마스크를 공급하는 능력이나, 또 이번에 보면 그 중국하고 대만은 거의 민간 영역에서 오면 중국이 대만을 그냥 거의 먹다시피 하게 긴밀하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서로 본토와 대만 간에 뭐 친인척도 왔다 갔다, 사업체도 왔다 갔다. 그런데 대만에 지금 확진자 숫자가 아직도 저 2자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한국보다 월등하게 잘한 거야. 한국보다 훨씬 중국과 이렇게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같은 민족인데, 그렇습니다. 일종의 중국의 하나 성 정도로 봐야 되는 수준인데 대만이 잘 맞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홍콩도 지금 상위에 안 올라갔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홍콩, 싱가포르 뭐 예, 초반에 약간 좀 이렇게 좀 흔들렸습니다만은, 예. 그랬지만은 뭐 우리나라처럼 지금 뭐 대규모 확산자가 발생하는 그런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봤어요. 예, 마카오도 그러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범중화권이라고 볼 수 있는 나라들이 완전히 썰어버리는 일이 안 생기고 잘 버티고 있잖아요. 네, 네.
그걸 보면 한국은 범중화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올림픽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많이 번져버린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첫 번째는 뭐 소장님도 계속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문재인이 섣불리 뭐 결정적으로는 2월 13일 경에 뭐 종식 될 거라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서 그 즈음에 그러니까 이른바 문재인 일당들이 이렇게 문제 삼고 있는 신천지 교도들이 다들 모여서 예배 오갔던 그 시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을 사실 신천지 사태를 초래한 것도 문재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아니 뭐 1인당 GDP라던가 뭐 의료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등등으로 따지면 좀 뭐 대만,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뭐 한국보다 뭐 아주 월등히 나을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명백한 차이가 나느냐. 그다음에 뭐 이제 뭐 문재인이나 뭐 정부 관계자 이런 사람들이 이탈리아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이탈리아는 사실상 당연히 그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는 나라라서 또 게다가 생계인 조약을 인해서 어떤 국경 통제가 용이하지 않은 나라였고 반면에 대한민국은 지리적으로는 대륙하고 연결되어 있지만 사실상 대만과 동일한 섬나라 같은 지금 위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비교 대상은 대만이어야 할 것이고 왜 대만보다 우리가 훨씬 더 이런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정부의 초기 대응이라는 것이 뭐 전무했다. 거기에 기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바라본다 하면 지금 이 정권이 외국에서 칭찬하는 것은 한국 국민과 한국의 시스템을 칭찬하는 거지 문재인 개인을 칭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마치 뭐 본인이 잘 대응한 것처럼 해서 총선을 앞두고 문 정권이 지금 이 부분에 잘 대응해서 지지율이 그래도 안 내려가고 또 뭐 위로 올라가고 있다 이런 소리를 하는 부분은 좀 황당한 거 아닙니까? 뭐 하여튼 소설가 같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좀 많이 황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진단 키트 문제를 가지고 뭐 한국이 굉장히 칭찬을 받고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제가 2월 초에 진단 키트 기억납니다. 문제를 반복해서 제기했는데 예, 맞습니다. 자, 1월 달까지 하루에 200명 미만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1월 말에 이제 회사들 5개인가 모아가 네. 이거는 이제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이라고 부르는 사실은 바이오라 그러면 몸 안에 뭘 주입해야 바이오인데 이건 의료기기 회사죠. 그렇습니다. 근데 의료기기 회사들이 이제 진단 키트를 5개가 만든다 하면서 바이오라고 하면서 그 중에는 이제 상장이 전환되는 회사, 상장 앞둔 회사들이 많으니까 네. 이걸 납품한다고 엄청 뜯어쓰가게 했지요. 네네. 자, 바쁘니까 이런 게 용인됐지. 보통 때 같으면 특혜 시비로 사법 처리 대상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진단 키트를 안 하던 거를 긴급으로 만들어서 납품을 하려면 임시 긴급 사용 승인을 했고, 네. 그러니까 임상에서 테스트해야 되는 부분을 생략했어요. 네. 의료기기를 임상 테스트를 생략하고 지금 실전에 판매해서 사용한다라는 거는 엄청난 회사로 보면 특혜를 준 거고 네. 또 실전 사용의 결과 부분으로 이 회사는 어마어마한 메리트와 인센티브를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시청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실 그 뭐 의료 관련된 어떤 뭐 약품도 그렇고 제품의 그 임상 시험이란 게 굉장히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그걸 모두 생략해줬으니 오히려 해당 기업한테는 실전에서 이제 임상 시험을 해본 결과니까 뭐 엄청난 비용을 절약했다고 봐야죠. 뭐 그 반기 회사는 옛날에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회사와 연결된 회사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뭐 3,000개니 이제 뭐 하다가 뭐 지금 몇만 개, 한 10만 개 했다고 합니까? 네, 네. 뭐 그렇게 이렇게 했다는데 자료에 뭐 3,000개씩 해도 한 달이면 10만 개니까 그렇습니다. 3월 달 지금도 2월 달 네. 초부터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월 달 하니까 10만 개도 더 됐겠죠.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 뭐 FDA에서 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야기도 있고 하지만은 이 한국의 이 RT-PCR 방식이라는 이 방식이 이전에는 시간이 하루나 이틀 걸렸잖아요. 6시간으로 단축시켰다 하지 않습니까? 배양하는 부분에 속도를 증가시켰어요. 분자 배양에. 근데 이게 중국에서 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임상에 이렇게 대량으로 이런 방식을 쓴 것은 처음이다. 그래서 지금 뭐 흔히 이야기하기를 WHO 권장 방식이다 어쩌다 하지만은 이렇게 배양 속도를 확 당긴 방식은 이게 이제 처음일 거예요. 네.
근데 중국에서 제일 문제가 된 게 뭔가 하면 이원양이가 네네. 5번에도 음성으로 나왔다가 6번째 양성으로 죽기 전에 네. 죽기 전날인가 양성으로 네. 나와서 그냥 죽었어요. 네. 그래서 위음성, 즉 가짜로 음성으로 온다. 양성인데. 그건 이제 뭐야 펄스 네가티브라는 네. 부분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중국에 제기되고 네. 또 양성으로 나와서 퇴원했는데 다시 또 재발해서 네. 이게 도대체 병이 네. 다른 변이된 새로운 바이러스냐 바이러스로가 또 주입된 거냐 네. 아니면 테스트가 가짜였냐라는 그렇습니다. 부분이 아직도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경우가 한 몇 개 예, 발생하고 잠복 기간이 다른 것도 또 이 네. 테스트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자, 그래서 이 진단 키트에 제가 처음부터 이게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3일간 안 나왔다. 네. 뭐 해가지고 3월 초에 네. 3월 10일 전으로 네. 룰루랄라 할 때 네. 그때 아닙니까? 네. 3일간 확진자가 없고 나와도 한 명이고 뭐 제로고 한 네. 명 제로고. 그리 되니까 이 정권이 이제 끝났다고 마스크 끼지 말라고 룰루랄라다가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정권이 이 병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도 없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제일 뭐 계속 문제 삼지 않을 수 뭐 계속 좀 뭐 아니라고 얘기하자면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중국으로부터의 뭐 그게 뭐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했느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모든 뭐 의사협회를 통해서 전문가들은 다 통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뭐 심지어 박능호는 그런 적이 없다는 식으로 거짓말까지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제 무증상 감염이라는 거는 제 기억에는 벌써 그 설 전에 이제 우한이 이제 에서 나왔죠. 예, 벌써 그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무슨 대중적인 집회를 해도 괜찮고 뭐 평상적으로 생활하라는 게 말이 되는 에어로졸도 인정 안 했어요. 네, 지금은 네. 다 인정하니까 네. 마스크 끼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 놓고서는 이제 또 급기야 이제 마스크가 또 뭐 좀 모자라게 되니까 뭐 건강한 사람은 끼지 않아도 된다. 아니 지금 저도 그래서 마스크를 끼는 이유가 시청자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특히 소장님께서 좀 이렇게 기저 질환이 좀 있으시니까. 근데 그럼 제가 지금 뭐 열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상황이 솔직히 감염이 안 됐다. 제 스스로가 확신을 못 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마스크를 쓰고 방송을 하는 건데 건강한 사람은 안 끼워도 된다. 사람 없는 곳에 뭐 이런 데서는 뭐 안 써도 된다. 깨끗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 안 써도 된다. 아니 지금 미국처럼 뭐 미국 텍사스처럼 옆집을 좀 찾으려고 그러면은 소리를 쳐도 안 들리는 그런 데 사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 다 다다닥 붙어 살고 버스 타야 되고 지하철 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보고 마스크를 쓰라 말아 하는 이게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정부에서 뭐랄까 그 다음에 뭐 마스크 하루에 한 개 안 써도 된다? 아니 요즘에 하루에 한 개 쓰는 사람이 저거는 그렇게 몇 분 만에 하나씩 바꾸겠죠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뭐 마스크와 부족 사태가 본격화가 되기 전에도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 제가 주위에 보면은 마스크 하루에 한 개씩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좀 제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라고 그다음에 지금 와서도 뭐 이제는 이제 뭐 유럽까지 본격화되니까 뭐 문재인도 이제 뭐 사태가 장기할 거에 대비한다는 이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번 보세요. 2말 3초부터 3월 28일 한 놈도 있었어요. 예. 부터 시작해서 끝없이 무슨 심지어 뭐 무당 같은 통계학자니 무슨 뭐 이런 것들이 다 등장해가지고 헛소리를 해대고 또 그게 나오고 나면 또 문과 의사 의료진들이 또 TV에 등장해서 센 독감 수준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했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아닌 일에 전 세계에 정시가 증발해버리고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올 스톱되고 트럼프도 헛소리를 하고 있고 7월 8월 하다가 증거 있냐니까 사람들이 그걸 하는데 나도 모르겠다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자, 영국의 메르켈이나 독일의 메르켈이나 영국의 보리스 존슨은 이거는 집단 면역에 의해서 60-70%가 감염되는 걸 감수할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 1%의 사망자가 나올지도 모른다. 5%의 중증 환자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도 없고 백신도 없다. 지금 이야기가 솔직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제가 기억에 이제 그 2월 20일경 신천지 이제 교회 관련된 이제 그 이제 대규모 확진이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2월 27일인가 이제 3월 초인가 주말에 그 중앙 이제 감염학회 이제 하시는 분이 일요일 날 생방송으로 이제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그때 벌써 그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뭐 무슨 확진 차단, 그러니까 요즘은 이거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확진 차단, 뭐 중증, 경증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망자
사망자를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해주는 게 중요해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예를 메르스하고 다른 것은 이게 증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소장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증상이 없다 보니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열도 없고 저기 저기 기침을 하거나 이런 특별한 증상이 없다가 조금 이상해서 검사해 보면 확진 나오고 그 다음날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증상으로도 중증 경증을 구분할 수가 없으니 그런 이제 기저질환에 있으신 분들을 위주로 좀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사망자 관리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로부터도 한 20일 지났지만 지금도 저는 안전 문자 올 때마다 신경질이 나서요. 지금 이 마당에 뭐가 지금 확진자가 동네에서 걸렸든 말 걸렸든 나고 뭐 어쩌란 말이에요. 어쩌란 말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 앞에 적어도 진실을 말해야 된다. 솔직히 이제 확진자가 번지는 거는 어떡할 수도 없고 네. 뭐 한국만 피해 가겠느냐. 그렇습니다. 중국이 저렇게 완화됐다라는 거는 중국에 걸릴 사람이 다 걸려서 벌써 집단 면역이 발생한 건지 5개월이 지나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뭐 중국 정부가 지금도 곳곳에 죽어가고 또 퍼지고 있는데 이제 우기기로 작정했다. 그렇습니다. 다 죽는 게 아니고 극히 일부만 죽으니까 그러니까 저런 거다. 그래서 이 병이 이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의 경제고 사회 시스템이고 국가도 다 무너져 가고 있는 부분에 우리 영화에 보는 세기말 뭐 종말론들 아포칼립스 이런 사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언제 이런 걸 우리가 겪어봤어요? 금융위기보다 훨씬 더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러겠어요? 독감을 가지고? 말도 안 되죠.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는. 네. 그렇다면 부득이 이게 번지는 거는 국가의 역량으로 막을 수도 없고 또 확진자를 추적하는 것도 무의미하니까 차라리 좀 정세가 있거나 이런 때 이제 국가가 등록을 받든지 접수를 하라 해서 기저질환자는 신고를 하라 네. 해서 리스트를 쭉 갖고 있어서 네. 그 기저질환자는 만약에 발병 기미가 있으면 곧바로 검사하고, 연락을 어디로 하면 그렇죠. 바로 치료해서 치유체제로 가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단계별로 이걸 대응하는 부분을 정부가 솔직히 인정하고 발표하고 그러지 않고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은 문제가 없으니까 그건 예외는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좀 겪으면서 가자. 이러면서 그래도 또 사회적 격리가 중요하니까 최소한 서로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을 언제까지 가동을 해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가 그냥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가야지 계속 이게 축소될 거다. 뭐 감소 추세다. 어떻게 그러면서 확진자 숫자가 뭐 세 자리에 한국에 보면 제일 듣기 싫은 게요. 확진자보다 완치자가 더 많았다. 웃자라고 그거. 그러니까요. 아, 쭉 패버리고 싶어요. 저도 테레비 마찬가지. 깰라다가 네, 아이 그러니까요. 비싼 건데 참. 그래서 정말 이제 좀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고 아마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사실 이게 지금 우한 폐렴에 지금 너무 집중돼서 지금 잘 안 드러나고 있는데 사실 다른 질환에 지금 걸리신 분들이 걸리신 분들과 그다음에 그를 담당하는 좀 진료 의료진들의 지금 고생이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지간한 병원 같은 경우에는 우한 폐렴과 관련된 게 아니면 전부 다 후순위로 지금 밀리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큰 문제예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당연히 뭐 대구를 비롯한 데서 정말 현지 지역이라던가 또 자발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자원봉사식으로 정말 가셔서 군의관들 이런 분들 가셔서 고생하시는 거 정말 박수 치고 정말 저희가 격려를 해드려야 될 일이지만 지금 그렇게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사태가 터진 것도 지금 이제 한 달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게 지금 4월을 가든 5월을 가든 아니 그분들이 그 의료진 분들이 기계가 아닌데 무언가 좀 별도의 대책을 내놓아서 정말 이거 장기화에 대비할 어떤 여력을 다시 좀 추스려야 될 이때에 문재인가 나와가지고서 세계가 우리를 칭찬했다고 있는 헛소리나 짓거리고 앉았으니 정말 제가 처음부터 뭐라고 했습니다. 3월 초부터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시설, 장비, 인력을 그렇습니다. 국가가 증발해야 된다. 마스크 공장도 증발하라. 그러지 않으면 한국의 속성상 마스크 수급을 도저히 안 된다고 했어요. 이게 금주령 산하의 술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거 빼돌리고 숨기고 매점 매석하고 그다음에 상납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지간히 생산해도 오래 갈 거라고 보면 모자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가가 징발해서 돌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배급하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네. 배급을 사라고 줄 세우지 말고 몇 배씩 비싼 그걸 가지고 그 가격으로 나눠주면서 줄 세우고 무슨 중배급이라고 공적 마스크라고 지랄로
그래서 이런 장난치지 말고 배급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리조트고 호텔이고 모텔이고 다 징발하라. 네. 그리고 어르신들 전부 등록받아가 일반 의료에 종사할 사람과 나이 드신 분들은 일반 의료 좀 시키고, 젊은 사람들은 대거 인턴 레지던트 뭐 간호사 간호학원부터 시작해서 조무사까지 싹 동원해서 징발시키고, 군에서 동원할 수 있는 인력도 다 징발해서, 그래서 이걸 자원을 누군가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네네.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선 대상, 차선 대상부터 정리하고, 그래서 국가 동원 체제를 갖추고 거기에 예산이 필요하면 넣어야지. 그렇습니다. 아무런 그러면서 또 11조 7천억 해놓고 또 더 해야 된다. 2차, 3차 해야 된다고 뭐 이질하고.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제일 화가 나는 거는 재난 수당을 전 국민에게, 그야말로 국민당 전부 돈 똑같이 나눠주는 기본소득을 나눠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형편이 되면 기본소득 주는 게 좋지만은 대한민국의 형편에는 지금 이제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올 때가 됐어요. 한 두세 달 이 짓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핀셋으로 지금 긴급 구호를 해야 될 대상들을 만들어서 정부가 그들에게 물품이나 이 밥을 배급하도록 지역의 거점 식당, 요즘 식당들 다 망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거점 식당을 정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쿠폰을 나눠줘서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도록 하고, 네. 가격은 일률적으로 협조해주라. 네, 네. 마찰하고. 네. 그렇게 하는 게 답이잖아요. 경기를 살리는 게, 상품권을 배당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쿠폰을 나눠줘서 그 쿠폰을 들고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식당 주인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지는 될 거고, 그 사람은 그래도 밥을 먹으면 살 수는 있고, 그 다음에 월세나 전세나 이런 거는 긴급 보전 대상들을 심의를, 동사무소 맨날 노는데 뭐합니까? 그걸 상담하게 해서 해주고 그래야지. 이게 망하는 거를 막을 수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닌데. 네. 그건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한 달, 두 달 임대료 안 받는다고 이게 망할 게 안 망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전혀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망한 사람들이 안 굶어 죽게 생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그런 집에 있는 자녀들은 학비를 갖다가 뭐 대학이든 네. 중고등학교든 안 받는다든지 네. 그런 방식으로 도와줘야지. 그런데 10조, 20조 쓰면 누가 뭐라 합니까? 예. 그런데 이것들은 지금 뭐 상품권을 나눠서 일률적으로 무슨 뭐 7세 이하 아동에게 뿌리고 지랄하고 정말. 마지막으로 지금 확진자 수를 3월 2일부터 7일 사이에 바꿔가. 그전에는 의사가 필요하다면 진단키트를 썼는데 이후에는 폐렴 소견이 있어야 쓴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때부터 두 자릿수 뭐 100명대로 이래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정권이, 자, 이게 번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한다면 최대한 확진자 수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겠지만 확진자 수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어차피 다 번진다. 네. 이렇게 국민 앞에 말을 하지 차라리. 네. 확진자 수가 보다 완치자 수가 늘어났다 뭐 하면서 안정 추세로 가고 있다. 그리고 뭐 WHO도 이야기한다. 그거 다 똥꾸라 단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 그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뭐 물론 대한민국 제가 저도 문재인을 욕하지만 저 딱 이번에 딱 느낀 게, 야, 그나마 국가가 그나마 낫다. 이놈은 국제기구, 뭐 유럽 연합 같은 그런 국가 연합, 이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정말 WHO는 진짜 앞으로 누구라도 제가 좀 부탁드리는데, WHO 뭐 문재인 얘기를 인용해도 좋으니 정말 WHO는 진짜 언급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그런 장난 치지 말고, 이게 오래 가고 이게 대응이 쉽지 않고 다수가 걸릴 수밖에 없는 단계로 간다라는 것을 국가가 국민들 앞에 인식을 시켜야지. 저런 식으로 잘 대처해서 낫겠다라고 하면서 그 사이에 다수는 안 걸리고 나을 거니까 별 문제 없다 이래 가다가 1%만 죽어도 지금 50만 명 죽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추경 예산이니 뭐니 해가지고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무슨 뭘 나눠주니 뭐니 이럴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정말 이 사태 뭐 문재인도 뭐 어제 오늘 이제 이 사태의 장기화를 얘기하고 있으니, 그러면 장기적으로 정말 이 코로나와 우한폐렴과 얼마만큼 어떤 식으로 싸울 것인지에 대한 그 기획과 전략부터 얘기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학교 개학이니 이런 것도 뭐 지금 수업 일수니 뭐니 지금 이걸 따질 때가 아니고, 이 사태가 최소한 어쨌든 좀 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방법이 마련될 때까지는 여기에 모든 걸 좀 집중하고 그것을 위한 추경 예산이라면 뭐 10조가 아니라 100조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좀 필요한 걸 갖다 써야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무슨 이상한 명분으로 또 돈 쓰기 퍼주기에 지금 여념이 없는데 그런 짓거리 정말 이제 정말 그만두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그 지금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 이 지금 나돌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자아자찬에 대한 냉정한 비평을 해봤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